2026년 7월 5일 토플 IBT 홈 에디션을 보기로 해놓고 당일 점심까지도 수험장 세팅도 하지 않은 대문자 피해가 있었으니 당일 아침 갑자기 문득 방 컨디션이 걱정되었던 그녀는 부랴부랴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방 정리를 시작하는데 제 책상에 물건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합니다. 사실 이 서랍장도 여기 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홈토플을 치르려고 지금 싹 치워주려고 합니다. 저기 위에 시험 볼 때 필요한 것 말고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일단 저기 인형들부터 여기다 싹 넣어줄게요. 이런 게 귀찮으면 그냥 가는 것도 방법이겠다. 근데 저는 시험장이 집에서 너무 멀어가지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왕복 4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단 여건 된다면 집에서 보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하고 홈디션을 등록함. 근데 시험 당일까지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있었거든요. 근데 책상에서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책상에 짐 많다고 뭐라고 하면 언니 방에서 그냥 바닥에다 상 깔아놓고 보려고 했는데 그거 안 된대요. 책상에 꼭 있어야 된대요. 일단은 뭐 방에 물건을 다 치워야 된다 그런 말은 없고 책상 위는 무조건 치워야 된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여기 있는 것만 내놓으려고요. 여기 옆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 위에도 일단 치우긴 치워야겠지? 네. 치울 게 많네요. 이런 것도 다 치워야 되나? 다 치워야겠지? 일단 해볼게요. 저기 책상이랑 위에 있는 거 다 치우고 여기에 있던 책꽂이도 치웠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이것까지는 못 뺄 것 같고 이거는 그냥 감독관이 확인하지 않을까요? 이거랑 이거는 감독관이 보지 않을까 싶은데 선풍기는 틀어도 되나? 시험 시작하기 전에 틀어놓으면 되겠지? 문이 보이게 앉으라고 하는데 제가 시험을 이렇게 앉아서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이 안 보인단 말이야? 감독관이 뭐라고 하면 저기 이렇게 앉아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건 이따가 감독관이랑 같이 룸투어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저는 토플 필기독으로 이거 쓸 겁니다. 솔직히 리스닝랑 스피킹 할 때 제가 필기한 거를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서 필기해도 문제 풀 때 그걸 보게 되지 않던데 그냥 기억에 의존해서 풀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다이소에서 1,000원에 파는 요거 쓰겠습니다. 여기 스티커 왜 붙였냐면 영어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감독관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권, 노트북 블루투스 마우스는 되겠지? 왜냐면 이거 없으면 마우스가 없거든요. 좀 불편할 것 같아 마우스 없으면.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문을 닫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이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 방이 책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해서 뭔가 마우스 쓰는 것도 보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감독관이 얘기를 해주겠죠? 가방이 보이는데 괜찮을까? 또 내가 저기에 막 손 닿고 이렇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면 되나? 저런 서랍도 다 비우라고 하는 감독들도 있대요. 그런 감독관은 아니길 바라면서 선풍기를 틀어도 되는 걸까? 그것도 의문이야.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창문을 닫고 조용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면 됩니다. 밖에 생활소음이 있어가지고 가족들한테 3시부터 조용해야 된다고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꿍깡꿍깡 뭘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러면 안 되죠. 저러면 안 됩니다. 뭘 하는 걸까? 암튼 잘하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잘 보고 오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3시 좀 넘어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4시 40분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40분 정도 봤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그냥 싹 비우고 이 정도? 근데 여기에 제가 원래 물건이 엄청 많았거든요. 아까 앞에 보여드렸지만 그 상태면 안 된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솔직히 모르겠어요. 불안해서 다 치우긴 했고 여기에 원래 물건 엄청 많은 서랍장 하나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저도 그냥 보게 해줬을 것 같아. 코너를 막 보여달라고 하거든요. 여기 코너, 여기 코너 이렇게 로테이션 책장인데 이쪽 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했더니 오케이 이랬었어요. 저기 침대 때문에 안 보이는데 오케이라고 했고 여기 서랍장 열어봐라 이런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그냥 이렇게 가방들 걸려 있어도 별말 안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도 별말 안 했고 그냥 제가 문 잠그는 거 이렇게 딸깍하고 잠그는 거 보여줬더니 오케이라고 했고 어떤 분은 이 의자 밑에도 찍으라고 했대요. 근데 저는 의자 밑에는 찍으란 소리 안 하고
여기 코너를 보여달라고 해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거 충전기 확인하더라고요. 하나는 노트북용, 하나는 핸드폰용 이렇게 했더니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아무튼 후기를 좀 말하자면 일단 감독관분은 굉장히 친절하셨으나 인도 억양을 가지셔가지고요. 좀 알아듣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억양에 좀 익숙하고 이러신 분들이라면 뿌리 없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고, 근데 대부분의 그 안내는 그 말을 못 알아들어도 그 화면에 똑같이 써주시거든요. 그거 보고 그냥 이해하고 이해 안 된다? 그러면은 다시 말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대충 다 알아듣긴 했는데 후기를 많이 찾아보고 가면 더 잘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빡센 분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요런 책꽂이 같은 거 가려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리고 이렇게 서랍장 같은 거 다 열어가지고 확인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저는 그렇진 않았고, 책상 깨끗한지, 그 다음에 코너, 위에 코너, 아래 코너 이렇게 보고 벽 보여주라고 해서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성적표에 나오는 사진 찍는 것 같은데 저 쌩얼로 완전 후줄근하게 찍었거든요. 모르겠어. 그냥 괜찮겠죠. 그리고 여권을 확인 안 하더라고요. 저는 여권 확인할 줄 알고 꺼내놨는데 이거 치우라고 해서 침대 위에 치워놓고 시험 봤고, 그 다음에 이거 무선 마우스 쓰는데 리시버 확인하더라고요. 이거 뽑아서 별 이상 없는 건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저 핸드폰 거치대 이거 세컨 카메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거치대 이거 썼거든요. 이것도 확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멀티탭, 여기 지금 충전하고 있는 멀티탭 벽에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냐 그거 확인하시고 문 잠그라고 그러고 뭐 그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엄청 더워가지고 지금 엄청 더워요. 7월 5일이라 너무 덥고 습한데 여기 문도 닫아야 되고 창문도 닫아야 되는 거래요. 제가 선풍기 써도 되냐 했더니 써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틀어놓고 시험 봤습니다. 필기를 이 화이트보드로 했거든요. 이 허접한 화이트보드로 봤는데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여주고 뒤에 보여주고 썼다가 지워지는 거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지워보라고 그래가지고 지워서 보여주고 뭐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필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그리고 생각보다 쓴 거 지울 시간 충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요거 다이소 1,000원짜리인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뭐 딱히 없었습니다. 저는 홈 에디션 솔직히 추천합니다. 만약에 내가 리딩이나 리스닝 하는데 옆에 사람 마이크 테스트나 스피킹 하는 거 들렸으면 문제가 다 똑같나? 그건 모르겠는데 무슨 주제가 나오지? 그거 듣느라고 딴 영역도 망했을 것 같아요. 후기에 보면 다 오류 많다고 비추하던데 솔직히 제 노트북 사양 진짜 꿀인데 괜찮았고요. 저는 홈 에디션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집이 안산인데 가장 가까운 곳이 인천, 서울이라서 편도 2시간 잡아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 좀 힘들어가지고 홈 에디션 본 거고, 홈 에디션은 시간 선택도 자유로워요. 그래서 토플 시험을 마쳤고요. 점수는 72시간 있다가 나온다고 하니까 점수까지 나오고 나서 최종 영상 올리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큰 산을 하나 넘었습니다. 예스! 홈디션 궁금하실까봐 후기 영상 올립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토플 점수가 나왔거든요. 홈 에디션이랑 가서 보는 거 둘 다 요즘은 리딩이랑 리스닝이 객관식이라서 시험이 끝나자마자 점수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날 리딩은 쩐ጭ영, 리스닝은 5.5이게 나왔는데 비공식 점수라고 나오기는 했는데 그대로 나왔고, 이제 제 체감은 라이팅 그래도 잘 봤다고 생각해서 5점 나올 수도 있겠고, 스피킹 망했다고 생각해서 4점 연기 겨우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라이팅이 0이 나오고 그리고 스피킹이 5.0이 나왔어요. 좀 의외였어요. 그래서 최종 점수는 6점 만점에 5.0, 107점 만점 중 100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점수가 72시간 이후에 나온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일요일에 시험 봤는데 목요일 아침에 나왔어요. 그 리딩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상보다 어려웠다. 일단은 제가 공부를 시원스쿨 교재로 했는데 시원스쿨 교재에는 없었던 유형이 출제가 됐어요. 예를 들면 문자 주고받고 이런 거 시원스쿨은 없었는데 나왔고, 그 다음에 문장 위치 맞추기 유형, 그리고 특정 의도를 가진 문장 찾기, 이런 거는 없었는데 실제로는 출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유형 때문에 어려웠다기보다는 모듈 1에서 주제가 너무 어려운 게 나와가지고 보통은 심리학이나 인문학적인 거 이런 게 많은데 제가 시험 볼 때는 수학적인 게 나왔어요. 좀 많이 어려워서 생각보다 많이 틀린 것 같고, 그래서 리딩 난도는 어렵게 연습도 해보셔야 할 것 같다. 근데 이거 있잖아요. 이런 유형은 제 친구가 알려준 TST 프레피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서 준비를 하시면 여기에 무료 모고 2회랑 무료 연습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유형이 실전이랑 똑같이 나옵니다. 그 화면도 실전처럼 나와요. 그래서 강추드립니다. 친구가 이거를 시험 전날인가 당일날 오전인가 알려줘서 시험 보기 직전에 풀어봤었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는데 난이도는 실전보다 살짝 쉬워요. 리스닝은 제가 평소에 연습할 때도 505가 나왔었는데 실제로도 5.5가 나왔어요. 얘는 유형도 난도도 연습 때랑 똑같았어요. 모듈 1에서 잘 보면 모듈 2에서 어려운 게 나오고 모듈 1을 잘 못 보면 모듈 2에서 쉬운 게 나와요. 실전에서 제 체감은 모듈 1이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모듈 1이 더 어려웠고 모듈 2는 좀 쉬웠던 것 같아요. 리스닝은 무난했어요. 쓰기는 챗GPT와 제미나이에게 채점해달라고 하면서 연습을 했는데 얘네가 채점해줄 때는 맨날 5점 만점 중에 4점이라고 했단 말이죠. 급하게 쓰다 보니 자꾸 문법을 틀려서 거기서 감점이 돼서 그래서 6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서 나오면 그래도 한 5점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4점이 나왔더라고요. 심지어 저 되게 실전에서 평소보다 잘 썼다 생각했는데 근데 실제로는 감점이 많이 됐나 봐요. 라이팅은 문법 틀린 게 명확히 보이잖아요. 스피킹 같은 경우는 문법 오류가 사실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라이팅은 틀리면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라이팅이 더 낮게 나왔나 싶더라고요. 왜냐면 시간, 분량, 조건은 다 맞췄거든요. 아무튼 라이팅은 기대보다는 좀 안 나왔다. 난도나 유형은 연습 때랑 똑같음.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채점해달라고 하는 거 저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마지막 스피킹. 이게 진짜 의외였는데 제가 평소에 연습할 때 3.5에서 4 정도 나올 걸 예상했거든요. 한국식 주입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고 연습할 때도 너무 버벅이고 그 다음에 따라 말하는 파트? 이 부분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기억력도 안 되고 기억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인터뷰도 자꾸 공백이 생기고 그래서 기대를 안 했거든요. 잘해야 4점 나오겠다 했는데 5점이 나왔어요. 채점이 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제가 실전에서는 인터뷰는 그래도 not bad였는데 근데 따라 말하기에서 진짜 바뀌었거든요. 따라 말하기가 총 7문제가 있어요. 그중에서 4번인가 5번인가 한 문제는 진짜 아예 말을 못했어요. 문장은 기억이 안 나는데 맨 마지막 2단어만 따라 말하고 나머지 중에서도 한 두세 문제는 그대로 말을 못하고 한 두세 단어씩 빼먹었거나 바꿔 말해가지고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말한 문장이 7문제 중 한 4문장? 특히 이거 아예 한 문장을 말을 못했으니까 스피킹은 진짜 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5점이 나왔어요. 스피킹은 연습할 때 체감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아마 채점이 좀 후한 것 같아요. 채점이. 스피킹은 공부할 때 AI한테 채점을 해달라고 제가 그랬었는데 얘네가 스피킹에서는 비추? AI가 구라를 잘 치잖아요. 제가 녹음 파일을 업로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채점해달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채점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한 2, 3주를 공부했는데 또 같은 방법으로 채점을 해달라고 했더니 채점을 못한대요. 그래서 왜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녹음 파일을 인식해서 채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음 파일을 올리면 그거를 텍스트로 변환을 해가지고 그 텍스트를 보고 내용만 채점을 할 뿐 발음이랑 이런 건 채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안 써봤는데 GPT랑 제미나이 둘 다 구라를 쳐요. 제가 몇 주 동안 이걸로 연습을 했는데 구라를 시험 지일 전에 알아서 좀 멘붕이었어요. 그래서 스피킹은 얘네랑 연습하는 거 비추고 대신에 내용은 얘네가 채점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용만 채점을 받으시고 발음이나 억양은 내가 들으면서 셀프 피드백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AI가 말한 팁 중에 쓸만했던 건 따라 말하기가 전 너무 어려웠는데 한번 놓치면 다시 못 들으니까 걱정돼서 내가 놓치면 어떡해?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는데 다 못 듣고 뒤에 요 부분만 들었다고 치면 그러면 GPT랑 제미나이 둘 다 공통적으로 지어서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차라리 억양을 따라 하래요. Your own items. 이렇게 하라는 거 이렇게. 실전도 그렇게 했는데 감점이 그렇게 크게 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쓸만한 팁인가 싶었어요. 채점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으니까 확실히는 모르죠. 그리고 그냥 이거는 쿠키 같은 건데 시험 전에 스스로 캡처를 해서 사진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쟁얼로 완전 대충 찍었어요. 머리도 묶고 있었고 완전 꼬질꼬질하게 나온 거예요. 고개도 약간 갸우뚱 이렇게 나오고 이게 이렇게 뒤에 배경도 방 다 나오고 알고 보니까 이게 성적표에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사실 상관 안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좀 웃겨가지고 성적표에 나오는 사진 좀 신경 쓰고 싶다 하시면 이거 캡처할 때 표정 관리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토플 시험 후기는 끝입니다. 여러분도 토플 시험 파이팅!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안녕!